많은 분들의 지적이 86그룹의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또 뭐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저는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86그룹의 세대가 세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중심적 이치에 쓸 수밖에 없어요. 5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그룹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지도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꼭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 국회의장만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이슈에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아무개, 뭐 통상이나 산업 뭐 관련된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누가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그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제 부분에서의 다양하게 그 의제를 리드할 수 있는 정치력과 전문성을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저는 86그룹이 정말 이번 21대 국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연동형제 도입은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한 단계 비례대표제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심상정 대표님이나 뭐 손학규 대표님 말씀처럼 약간 누더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 정당들이 의견을 조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엔 우리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소수당들 간에도 의견이 모아지면서 뭐 특정 지역의 의석을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더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거고 이후에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다음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 제기 시점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동안은 검찰이 검찰 개혁 또는 사법 개혁에 협조하기보단 방해놓는 입장으로 일관되어 오다가 그래서 어떤 건설적 제안을 하기보단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법안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와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뭐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법안을 또 지연시키거나 통과를 막겠다는 또 다른 그 여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은 아시겠지만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정기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립된 사법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런 의견을 낼 때도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식은 전혀 법무부를 패싱하고 자기 혼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상권 분립은 사실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자, 우선은 국회의장이든 뭐 일반 초선 의원이든 현행법상 똑같은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게 정당하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적 방식에 따르면. 근데 우리 한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내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 위헌 요소가 없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이 총리를 하든 장관을 하든 이것은 위헌 요소가 아니죠. 상권 분립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인 겁니다. 법관 출신이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해서 이 법조계에서의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참 이게 나쁜 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법 고시 기수를 이 네트워크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조국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 뭐 그런 여론도 나쁘고 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조국 장관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법고시 출신의
이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도리어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어쨌든 사법고시의 법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그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랄까 일정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내부적 그 동의라 할까요? 그 저 법조계 내에서 그게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